자, 오늘 8월 11일 마감 시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장초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미국 시장도 정강 후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장도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로 정강 후약으로 끝나버렸어요. 코스피가 이제 갭상승을 했다가 상승을 했다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중요한 지지 라인 정도까지는 지키고 있습니다. 크게 무너지는 흐름은 아닌데 그래도 뒷맛이 좀 안 좋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2차전지가 오늘 좀 힘을 못 썼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장 가장 좋은 거는 2차전지, 반도체 이런 것들이 적당히 시장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지수가 버텨주고 있는 사이에 저가 매수세, 또 실적 좋은데 못 올라오는 애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이 올라오는 것이 가장 좋은 양상입니다. 근데 오늘같이 이제 2차전지도 제대로 버텨주지 못한 상태에서 뉴스 있는 종목들만 계속 수급이 쏠려가면은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뉴스가 나오거나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어제 나왔던 뉴스죠. 중국에서 단체 관광을 우리나라에 푼다는 뉴스가 나온 이후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실제로는 10%가 올랐는데 내가 산 이후로 3%가 떨어졌다가 다시 13%가 올라가면은 마이너스 3%를 못 버틸 수도 있어요. 심리가 되게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속았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매도를 하니까 올라가 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더 가격점을 샀는데 정말로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윗골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사실 결과적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냥 그 종목이 좋아서 들고 있는데 우연히 뉴스가 나와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죠. 초전도체도 그렇고 중국 소비 관련도 사실은 갑자기 이거를 풀지는 우리가 예상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보지 않은 사이에 달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해 이번 7월 중순까지만 해도 달러 지수가 99 그때까지 내려갔는데 지금 102까지 올라왔거든요. 강달러가 지속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달러가 강해진다는 얘기는 항상 환율은 상대적인 겁니다. 달러가 강해지면은 원화는 약해진다는 얘기죠. 원화가 약해진다는 얘기는 환율이 뜬다는 겁니다. 환율이 뜨는 것과 원화의 강세는 반대입니다. 원화가 약할 때 환율이 올라가고 원화가 강할 때 환율이 떨어집니다. 쉽게 생각하면 제가 하나 예를 드리죠. 지금 1달러의 가치가 고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1000원짜리 한 장으로 1달러 사는 것과 1000원짜리 두 장으로 1달러 사는 것과 어느 것이 원화의 가치가 높으냐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1000원짜리 한 장으로 샀을 때가 원화의 가치가 높은 거 아니에요.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1000원짜리 두 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1000원짜리 두 장이 뭐예요? 환율 2000원. 1000원짜리 한 장이 뭐예요? 환율 1000원. 즉 원화의 가치가 높을 때 환율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 지수 강달러가 되니까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원화의 가치가 약해지니까 환율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1300원 밑에 있던 환율이 지금 1324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추세적으로 지금 환율이 올라왔거든요. 추세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은 자금들이 해외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원님들은 궁금하신 분들이나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우리 정회원방에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분위기는 뉴스에 따라서 수급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라다니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아직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 특히 2차전지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릴 겁니다. 왜냐하면 뉴스가 지금은 있기 때문에 따라다니는데 이게 매일 뉴스가 나오진 않거든요. 초전도체 같은 뉴스는 정말 보기 힘든 뉴스예요. 그런 뉴스들은. 그리고 중국 같은 뉴스들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되게 드문 뉴스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 뉴스를 또 상상을 해본다면은 뭐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든지 이런 또 뉴스가 또 뜨겠죠. 그런 이제 뉴스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면은 이게 수급이 돌다가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결국은 내가 해먹어봤던 데서 갈 텐데, 바이오도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바이오는 정말 실적 좋은 바이오만 가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2015년부터 2018, 19까지 이제 바이오가 놀았는데, 문제는 신약 개발하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문제는 결과가 나와야 될 때거든요. 그리고 그때 발행했던 전환 사채들이 지금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오는 바이오들은 사실은 지금 좀 놀기 힘들고,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들 위주로 좀 놀아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2차원지 쪽 계속 지속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쪽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놓을 때 4년, 5년 놀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생각해본다면은 2차전지도 아직 죽을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